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이준석의 대체제 된다. 이준석의 대체제 된다. 이런 데 그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님 당대표입니다. 여기 김용태 의원을 이제 그 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막 여러 번 이게 그 식사도 하고 여러 번 이게 그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준석을 대체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여기에 뭐 여러 이제 그 김재섭부터 김정식, 박민영 또는 이제 그 장해찬 여러 이제 그 청년들을 제가 많이 추천했는데 그 중에 그 김용태 의원 참 이게 그 괜찮은 정치인이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그 천하용인 할 때 천하람, 그 다음에 그 허은하, 그 다음에 김용태, 이기인, 원래는 이게 이준석하고 좀 친한 이런 데 그 그냥 이준석계로 제가 보고 크게 관심 있게 많이 안 봤었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제가 이준석도 그 술도 먹어보고 식사도 해보고 김용태 의원은 여러 번 했는데 실제 진짜 훌륭한 청년 정치이다. 제가 이제 그 스스로 몇 번 김용태 의원 만나면서 야, 이런 데 그 분이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이게 그 소신 있고 생각이 반듯한 우리 자유파 보수의 청년 정치인이다. 이분이 그 90년생이니까 아마 35, 30대 청년 정치인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우리 경기도에 이제 그 양평 가평인가 아마 이제 거기에 포천 가평, 그죠? 포천 가평 고향 여기서 이제 그 당선된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유일하게 그 90년 정치인이다. 최고위원은 여러 번 했죠. 옛날에 이준석 당대표 그때 청년 최고위원 하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도 하고요. 이미 최고위원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아마 후보 교체 파동에서도 이제 그 유일하게 또 반대 의견을 견지한 이런 이제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그 신뢰도 아주 이제 그 두터운 이런 사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신은 서판 원래 이제 우리 동양에서 정치인들의 덕목으로 신, 은, 서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외모도 그 중요한 거거든요. 외모도 뭐 엄청나게 잘생겼죠. 젊고 신, 언변도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 나왔지 않습니까? 판단력도 마찬가지고 신은 서판 이렇게 두루 갖춘 차세대 보수의 그 리더 정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파격적으로 지명했을까? 크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봐요. 물론 이제 그 청년의 표심이 중요하니까 제가 파격적으로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게 그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그 청년의 인기가 없어요. 주로 40, 50대가 이제 주된 지지층입니다.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는 원래는 이제 이거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정견 때 선언하면서 이 간이 지금 이제 그 20, 30대도 약간 남자하고 여자층이 약간은 분화되지만 지금 현재 그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의 특히 남성층 위주로 남성 이런 식으로 그 득표력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다 봅니다. 크게 이준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역할이 있다 봅니다. 일단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할 겁니다. 가능하면 이게 껴안아야죠. 이준석이를 이렇게 일단 단일화해서 하나가 되면 이게 이재명과 김문수 1대1 구도로 간다. 이러면 이게 바로 박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1단계는 단일화를 이렇게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책임지려면 오랜 이게 또 신뢰관계나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과 단일화 협상을 정권을 주는 이게 저는 김문수 후보의 1단계 뜻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0%다 0%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잖아요. 이준석 입장에서 이제 지지율이 중요하겠죠. 지지율이 뭐 지금 한 6, 7% 정도의 여론에 잡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또 이게 될 사람 밀어주자는 거잖아. 사표 방지. 그 다음에 이재명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대의명분이 있고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입장에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명분하고 실리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명분이야 이제 이재명을 막는다는 뭐 대명분은 충분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10%가 안 되면 이제 선거 비용을 본인이 고스란히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당비가 뭐 후원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당원이요. 그래봤자 이게 8, 9만입니다. 제 아무리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유튜브만 해도 64만이 넘습니다. 최근에 한 10,000명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유튜브나 당원해봤자 이게 8, 9만입니다. 그 당비 가지고 이게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옛날처럼 이게 뭐 코인 팔아가 총선 치르는 것과 또 틀립니다. 대선에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이준석 입장에도 이게 지지율이 정체가 되면요. 10% 15% 되면 이게 비용을 보전받지만 그러면 이게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 문제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지만 얼마든지 아직도 이준석도 명분이 있겠다. 실리만 이게 되면 단일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단계 목표는 일단 단일화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대화가 되니까 두 명은 이런 게 첫째 있을 거고요. 근데 끝까지 뭐 이준석이 안 한다 0%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랬잖아.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데 청년 정치를 한번 키워보자. 그러면서 이게 여러 후보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우리 자유파 보수에 좋은 청년들 많아요. 거기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얼마든지 이준석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보완제죠. 1단계는 이게 보완제. 그런데 그게 안 되면 2단계는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이게 이준석 후보보다 김용태 의원이 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판단력이나 생각이나 겸손한 자세나 보면 이게 더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의원이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력이나 정치적인 비전, 가치를 보면요. 저는 이준석보다 뛰어난 면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청년청에서 이준석을 대체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이제 여러 이제 대립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친미국이냐, 친중국이냐 뭐 이런 이제 대립 구도부터 여러 이제 대립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이런 이제 이재명 세력과 진짜게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자유파 김문수 후보의 대결 구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하는 완전히 도둑놈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미래 세대 걸 약탈하는 거예요. 벌써 이재명이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뭐 기본소득 처음에 접었다가 또 이게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재명 이자가 그 경기도에서 할 때 코로나 지원금 뿌린 게 3조 이상, 지금 이게 빚 갚는다고 경기도 빚더미 올라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김문수하고 차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여러 대립 구도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하는 이런 게 그 강도 세력과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우리 미래 보수 세력, 자유파 세력의 구도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좋아하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진정한 보수는 뭐냐? 보수라는 거는요, 좌파들이 내일을 이야기하면 보수는요, 모레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가 과거로 가자, 이게 아닙니다. 지나간 게 과거로 가자는 게 보수 자유파가 아니에요. 좌파들이, 진보들이 내일이 어쩌고저쩌고 내일을 이야기하면 우리 자유파 보수는 내일보다 하루 더 미래로 모레를 이야기하는 이게 진짜 보수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아들 세대, 우리 손자 세대, 정손자 세대 이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진짜 보수입니다. 보수가 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재명과 민주당 공약들 보십시오. 전부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 이게 먹을 걸 뺏어가지고 이번에 표를 사겠다. 완전히 미래세대 약탈한 돈으로 이번에 표를 사겠다. 그래서 돈을 막 뿌리겠다. 빚더미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대선의 선명한 구도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 미래 세대를 누가 위하는가? 이게 이재명인가? 김문수인가? 이게 민주당인가? 국민의힘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게 그 선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그 김용태 35살 청년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대표입니다. 이 큰 역할이 있다.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이준석과 협상을 통해 끌어안으면 좋고 도저히 그게 안 될 때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을 대체해서 청년층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그 청년들의 표를 김문수로 끌어오는 이런 그 최선봉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의 첫 일정 가락시장 송파에 민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동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이제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반드시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청년들이 많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부터 뭐 여러 명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청년들을 전면에 배치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